이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뭐 하는가? 국회 일 좀 빨리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요. 주말부터 예고됐었다고 해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 실은 국회가 아니라 여당을 향한 쓴소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당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어쨌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을 향한 압박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국회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말로 읽힙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이 다섯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무슨 법안 하나를 찝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야 되고 법안 소위를 마친 이후에 법사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법사위에서도 굉장한 싸움이 있은 이후에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예. 그러나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통과가 되느냐.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걸면 24시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정세에서 심지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도 한 달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 마당에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고 빠른 입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 전체가 지금 시대를 못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하루빨리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입법을 해내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과연 예. 민주당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을 향한 쓴소리라는 분석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그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어떤 갈등 국면이 이렇게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나오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전준철 변호사를 예. 2차 특검 후보로 제안을 했다가 대통령에게 정말 부족했다, 죄송하다라면서 거듭 사과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종합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목적에서 돌아가는 특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여론을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 2차 종합특검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난 그 수백억을 들여서 3대 특검을 돌리고서도 6개월 이상 돌리고서도 새롭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마당에 2차 종합특검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연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공천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다가 이제 발생한 충돌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어그러지고 관세 25%를 이제 재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안보 이슈에까지 핵 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안보 이슈에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정부와 여당이 내부적인 권력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권력 싸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8개월 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나옵니다. 특검 추천도 그렇지만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내지는 보안 수사 요구권도 그렇고 합당 발표도 그렇고 이게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참 갈등이 크다. 이런 관측이 계속되는 이유 뭐 어떻게 있다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네. 이 모든 것이 마치 비단 당과 정부의 갈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가능한 부분과 갈등의 부분은 충분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정당의 목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는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쓴소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을 굳이 우리가 유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추천, 검찰 보안 수사권 합당 발표 이거는 다 토론이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특검 추천 이런 부분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죠. 실제로 원내에서 추천을 할 때에도 예. 과거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론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다른 분들께서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라고 읽힐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권력 싸움의 단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정부 여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야당 의원이 아니라 여당 의원 한 분이 갑자기 김민석 국무총리의 거취를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드렸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박 의원님, 여당 의원분이 왜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저 내용을 물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윤우덕 의원께서 친명계 의원은 아니신 걸로 계파가 분명하신 그런 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8월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올 생각이 있느냐, 그런 로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미 관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어그러져서 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안보 이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북한의 핵잠 도입에 맞춰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1년이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되는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사업까지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챙겨야 하는 국무총리께서 당권 투쟁, 정청래 대표와의 한판 승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국정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질문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어제 대정부질을 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윤 의원이 그러니까 국무총리께 다른 생각 마시고 국무총리 일에 지금 집중하시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쓴소리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저도 사실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계산을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땐 아무래도 윤우덕 의원께서는 굉장히 공익적인 마인드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당원들도 이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질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총리의 역할을 다하시고 당무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간에 떠드는 소문을 잠시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적 마인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로망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말하기 어렵죠라고 했을 때 예가 아니라 전혀 생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에 뭐 로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 당내 갈등을 많은 언론들이나 당원들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이 공익적 마인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발언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수구화돼 간다, 뭐 극우화돼 간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그 차이, 이것을 어떻게든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숙청정치,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형태의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의 일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개 했습니다만은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입장, 뭐 옹호 세력과 비판 세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거를 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박충건 원내 부대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요. 물음에 대해서요. 제가 이 문제를 단정적으로 규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당사자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정식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만 그렇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오신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도 정치 초년생으로서 결국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경청하고 판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는 저는 과거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당이 앞으로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탄핵과 그리고 계엄이라는 논쟁을 계속해서 끌어올려갖고 논쟁을 붙이고 그리고 분란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관련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강성으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노선 변화를 시사한 듯한 목소리를 내서 화제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약 52%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새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대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의중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뭐 윤어게인이 전략적으로 좀 당장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박 의원님 지금 과거보다는 미래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렇다면 김민수 최고위원과 전한길 씨의 지금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김 최고위원은 지금 당권파로 좀 분류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기에 일단 선 긋는 발언을 지금 했다.
그리고 제명된 한동훈은 역량 있는 사람이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동욱, 박정화, 김용태 이 세 분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이거 지금 발언은 그러면 절윤하겠다. 그래야 선거 이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예.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지금 신동욱 의원님의 의견에 좀 더 의견과 같이 한다라는 의미 말씀을 있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또 중책을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결국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두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 역할을 앞장서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면서 가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을 믿어주시는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번에 약간 그 전향적인 발언이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원하시지 않는 지지자분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발언일 그럴 수 있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는 이기는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기는 선거. 다소 지지자분들께서도 서운하실지라도 또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아가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좀 믿어주고 또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좀 호소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또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의원님,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 발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지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전한길 씨가 그랬잖아요. 선거 전략이라더라. 네. 지금 전략적으로 당장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헷갈리게요? 왜 선거 헷갈리게 하는 거죠?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네. 투표를 잘못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윤 어게인의 지지세를 얻고 지도부에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윤 어게인은 선거에 도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게끔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정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선거 전에는 엎드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는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을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면에서는 윤 어게인을 손절하는 것은 하나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선거 전략에도 오히려 국민께 민낯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